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36번째 시간이고요. 매일 미국 ETF 소수점 매수 완료, 나의 분산 투자 요정, FBND, MUV, SHY, LQD, IEF, IEI, BNDX, OO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죠?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안에 136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지난밤에 제가 소수점 매수한 여기 종목이 많아서 이걸 일단 생략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넷, 여덟 종목이 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요거 뒤에 있는 리얼티 인컴 외에는 잘 못 보셨을 거거나 혹은 그죠? 흔한 종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말씀드려보죠. 자, 요 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모아가고 있는 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또 찍을 건데 제가 좀 이렇게 이 순번을 좀 정했어요. 순번이랄까? 스스로는 이게 중요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번호를 좀 매겨서 이거를 10개씩이든 5개씩이든 각각의 그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매수한 종목은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은가요? 크게 보면 요 종목 FBND 이게 MUV 해가지고 6개 하고 뒤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러씩 그리고 리얼팅컴은 10달러 10달러 정도 어디 갔나요? 리얼팅컴은 10달러 정도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다 매수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눈에 익은 이 리얼팅컴이라고 하는 얘는 리츠주죠. 리츠 ETF인데 리츠 종목이죠. 이제 리얼팅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종목의 이름이고 이 나머지 7개들은 그 채권 중심의 이제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채권이고요. 얘들은 다 채권, 얘는 리츠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보니까 아이쉐어즈가 좀 종목이 좀 상당하죠. 거의 뱅가드도 있고 피델리티도 있긴 합니다만 다 본드로 써 있습니다. 본드 이게 채권이란 소리예요. 본드 이건 헤지드 본드고 뭐 인베스트 그레이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매수했으니까 보유했죠. 그리고 처음 산 것들은 아니고 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추가 매수가 된 부분인지라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ETF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FBN은 이거 피델리티 토탈 펀드라고 하는 ETF고 얘는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국채, 고수익 채권 등의 다양한 채권을 투자한 ETF입니다. 채권 ETF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산된 채권 구성으로 안정적인 수익하고 균형 맞춘 투자자에게 그죠? 제가 이제 분산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한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좀 균형적으로 좀 이제 밸런스가 잘 거쳐진 채권들. 이렇게 채권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채하고 국채, 고수익채 뭐 등등 이렇게 채권이 구성되어 있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UV 얘도 채권인데 얘는 미국 지방 정부하고 주 정부가 발행하는 면세 채권입니다. 뮤니 채권. 이 면세된 채권이라고 하고요. 얘 특징은 배당 소득이 미국 세법상 비과세라서 이건 고소득자한테 좀 유리한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제가 채권 전문가가 저는 아니에요. 근데 채권에도 그냥 채권 그러면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자본을만 땡기기 위해서는 채권을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음이라고 얘기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약속 어음이죠. 내가 언제까지 얘를 뭐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뭐 돈을 빌리고 그 이제 매달 수익이든 어떻게든 수익을 상환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그 채권을 전체 상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그 MUV 같은 경우는 세금 효율성을 고려한 분들에게 알맞다.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은 안전자산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SHY도 채권입니다. 얘는 근데 위에서 말한 이런 채권들하고 다르게 또 기간이 붙어 있는 채권이에요. 단기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만큼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리면서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주는 거죠. 약속음처럼. 언젠간 이게 돈이 되는 거라고. 다만 그 사이에 회사가 명해버리면 채권은 다 휴지 조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채권도 등급이 있어요. 뭐 AA 등급, 무슨 등급이 있긴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채권을 상환해주는 그러니까 돈으로 다시 바꿔주는 능력이 뛰어날 테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낮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조금 중간이거나 약간 위험한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하면 수익률은 높겠지만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유념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간이 정해진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QD라고 있는데요. 얘도 미국의 우량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에서도 채권 발행하고요. 아까 위에서 봤지만 회사채가 나왔지만 밑에 보면 미국 미국 정부 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죠. 맞죠? 예, 그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개인이 발행하는 채권은 없습니다. 개인은 그 차용증을 쓰거나 어음을 내겠죠. 그죠? 어음을 발행하겠죠. 어쨌든 이런 LQD 같은 경우는 회사채에 집중되는 부분. 그래서 채권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용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IEF하고 IEI가 있는데요. 얘들도 기간이 정해진 채권이에요. 아까 1년에서 3년짜리가 요거 있잖아요. SHY. 맞죠? 그럼 1년, 3년, 그 다음에 3년, 7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중기, 중장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30년 채권도 있어요. 30년 채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IEF라고 하는 거는 7년에서 10년 중장기 채권 국채고요. 그 다음에 IEI는 이게 중간 만기 채권이에요. 3년에서 7년. 이런 특징이 있고, 위에 거 IEF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 흐름에 관심 있는 투자자 뭐 좋다고 하고 인터넷 찾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IEI 같은 경우는 SHY 아까 봤던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IEF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뭐 중간 성격의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채권들이 잠깐만요. 하나만 볼까요? 여기 나오나요? IEI 여기 나오죠. 채권들의 이 연간 수익률을 보면 3% 초반 중반 그러니까 4%대 언더이거든요. 채권이. 그죠? 이게 사실 높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보다도 낮다고 얘기도 애매하죠. 근데 은행하고 비슷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채권을 이제 가지고 가는 이유는 안정적인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10%짜리, 이런 9%짜리, 10%짜리, 14%짜리도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들었나요? 배당률이 높을수록 있잖아요.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주려면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에서 더 많이 줄 수는 없는데 많이 준다고 그래놓고 수익률을 조금밖에 주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나 혹은 ETF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에다가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복불복입니다.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3%대나 4%, 5%대 사이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은 하죠. 이 종목이 어떤 건지는 떠나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NDX라고 하는 거 얘는 미국 외, 미국 아닌 나라에 이제 투자 등급 국채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환해지도 했네요. 환율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소리예요. H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미국 관련된 것들. 미국에 있는 지방채, 미국에 있는 회사채, 미국에 있는 국가 국채, 미국에 있는 고수익 채권, 미국에 있는 단기, 중기, 중단기, 중장기 이런 채권들이지만 BNDX라고 하는 거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투자 등급의 국채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얘는 글로벌 분산 효과도 있고 환율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미국 말고도 투자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테잖아요. 그럴 때는 요 BNDX도 나쁘지 않다는 거. 이건 뱅가드 거네요. 유명한 회사죠. 리얼틴컴은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설명해서. 그리고 리얼틴컴은 조금씩이라도 마이너스가 찍히면 무조건 저는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리얼티인컴은 제가 몇 개, 2.33개 매수했는데 단기적으로는 5개 채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한 300개까지 모아갈 거고 더 가능하다면 얘를 300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1000개까지도 모을 생각이긴 해요. 그건 뭐 아주 장기적인 내용이다.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종목들의 특징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채권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중심의 채권도 있고 미국 벗어난 채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채권이 있고 중기 장기 국채가 있고 단기 채권이 있고 회사채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보면 나의 투자 전략을 조금 구분해서 봤어요. 분산 투자죠. 금액이 작아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을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을 통해서 매일 배당받는 구조고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8가지 종목. 얘들 다 그쵸? 예, 다행스럽게도 월배당 주식입니다. 리얼티 인컴만 월배당이 아니에요. 나머지들도 다 이제 매달 배당을 받는, 그래서 매달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금리 변화를 대비한다면 SHY나 IEI, IEF를 통해서 다양한 만기 국채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시면 좋겠고요. 금리 변화를 대비한다는 소리는 금리가 어떻게 저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채권이 무조건 다 좋다, 혹은 채권이 무조건 다 안정스럽다, 이런 거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살 때 30년 아니면 아예 채권에 어떤 기한이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한이 있다는 소리는, 그죠? 이 사이에 채권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끝이 있다는 소리는, 기한이 있다는 소리는 그 시점 이후로는 이 채권이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ETF가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IEI라고 하는 ETF는 어떤 A라고 하는 채권을 3년에서 10년 시작하는 거를 작년 한 2022년도에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벌써 4년 찍었죠. 그러면 4년 찍고 나서 여기 3, 4년짜리니까, 맞죠? 미안합니다. 3, 4년짜리니까 여기서부터 채권 투자를 했다면, 위로부터 여기 3년짜리부터 7년짜리 샀으니까 이미 하나의 A라는 채권은 이미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뭔가 또 채권 매수가 또 진행되고 계속 뭔가 채권을 매수해 가겠죠. 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가 가기 때문에 A 최초에 샀던 채권의 금리가 뭐 가령 100이었으면 B를 채권을 살 때는 90이 될 수도 있고요. C라고 하는 채권을 살 때는 80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금리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 이게 기한이 정해진 채권이라는, 이게 ETF라면. 그리고 이제 해외 채권도 고려해 볼 만하죠. 글로벌 분산이죠. 우리가 만약 그냥 분산이라고 얘기하면 국내, 미국 안에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채권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BNDX 이것도 저는 좀 많이 좀 더 모아갈 생각이긴 해요. 전 세계가 망가질 일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는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요. 총평을 드리자면 채권 ETF 금리 인플레이션 리스크 분산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고, 리츠 ETF도 이제 월배당이나 현금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채권도 다 월배당입니다. 그래서 좀 뭐 거창한 얘기지만, 이게 뭐 거창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분산의 미학이라고 하는 걸로 좀 거창하게 포장을 하자면 그렇고요. 소수점 투자도 충분히 다양한 자산에 접근 가능한다는 걸 증명하는 포트폴리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8가지에 있는 종목들이 채권을 모두 다 대표한다거나 그런 뭐 상징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세상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리얼티 인컴은 제가 주구장창 사는 건 그냥 제 목표가 있어서 사는 거고, 제가 BNDX를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어떤 희망이나 꿈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좀 하시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좀 많아요. 어쨌든 요것도 차차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36번째 시간이고, 매일 미국 ETF 소수점 매수 완료, 나의 분산 투자 여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8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수점 매수한 거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 당연하지만 본인 몫입니다. 저를 탓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의 당신인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